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그러니까 우리 몸,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원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왜냐하면 빅뱅 이후에 이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 원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뭐하고 뭐밖에 없어? 수소하고 자, 헬륨밖에 없어. 그럼 이제 원자 번호를 1번이고 2번이라면 그냥 우리 지금 지구에서 뭐 과학자 뒤에 주기율표 나오지만 92번까지 존재하거든. 그럼 얘네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결국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 페이지에서 배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얘네보다 무거운 원소는 미리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아까 전체적으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불균일할 부분들이 있다 그랬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소위 말하는 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바로 그 별이 만들어질 때 바로 이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별의 중심부에서. 그지? 별의 중심부에서 이 얘네보다 이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져. 철. 그지? 철까지 만들어져. 근데 이걸 그래봐 원자 번호 26번이야. 그럼 나머지 또 철보다 무거운 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바로 초진성 폭발이 일어날 때. 초진성 폭발이라는 게 이제 우주에서 이제 군데군데 일어나거든. 그럼 그때 이제 바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뭐 정리하자면 이렇게 세 줄을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 그래서 우라늄이라는 녀석까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얘기가 나올 거야. 핵융합이 두 군데서 일어나거든. 자, 아까 자세히는 얘기 안 했다만 그 양성자하고 수소의 핵이라 그랬지. 그럼 그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 핵이 생겼다 그랬지. 이것도 핵융합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빅뱅 때 일어난 핵융합. 알겠니? 빅뱅 때 일어난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 핵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우리는 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뭐 수소 핵융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핵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일단 요 녀석, 이 철보다 무거운 철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주 배경 복사기 또 계속 얘기를 한다만 수소하고 헬륨이 어쨌든 우주 곳곳에 말음을 하자. 우주 곳곳에 이렇게 수소하고 헬륨들이 전체적으로는 균일하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불균일하게 많이 모여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모여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면 이걸 뭐라 불러? 성운이라 불러. 자, 이거 혹시 몰라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이 성운에서 봐봐. 얘네 수소하고 헬륨이 주 성분이겠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로 질량이 있으니까 그 질량에서 서로 잡아당겨. 모인다고, 모여. 그리고 모이면서 이제 사실 뭐 하냐면 회전을 해. 그러니까 이 수소하고 헬륨은 대부분은 가운데로 모이면서 걔가 회전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대부분은 가운데 모이고 그 주변은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된다고. 원반 모양. 그지?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수소하고 헬륨이 대부분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변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납작한 원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때 이렇게 수소하고 헬륨들이 점점 모여. 이렇게 모여.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근데 어쨌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이라고 불러. 중력 수축. 근데 요 녀석만 갖고 얘기해보잔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얘가 이제 약간 구의 형태를 띠게 되면 요걸 원시별이라 불러. 원시별. 그래서 이 원시별 내부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가 자,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에 도달을 하면, 그지? 1000만 켈빈 또는 1000만 도. 뭐 그래 봐야 비슷비슷한 온도니까. 최소야, 최소.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하면 얘네 주성분이 수소잖아. 그 수소들이 이제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이 두 군데인 거거든. 우주에서 일어난 수소 핵융합이 있고, 그렇잖아. 그때는 우주 온도가 워낙 높았으니까 당연히 핵융합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식은 이후에 얘네들이 핵융합 안 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중력 수축이라는 거에 의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자, 이렇게 이제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가 된 거야, 1000만도.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인 수소들이 뭐 한다? 핵융합을 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뭐가 돼? 헬륨이 되는 거지, 헬륨. 맞지? 그러면, 자, 양성자 4개, 혹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 했다만, 일단은 이 수소 핵이 양성자니까 양성자 4개가 합쳐져가지고, 헬륨 핵이 하나 이렇게 생긴다 생각하면 돼. 응?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때, 자, 이제 이게 수소고, 이게 헬륨이란 말이야. 굳이 따지면 4개의 수소 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때 질량이 미세하게 감소해. 질량이 살짝 감소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질량이 감소한 것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해.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래가지고 그 질량이 줄어든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뭐 이제 그 아인슈타인 얘기한 게 있거든. 그래서 뭐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이 줄어든 거에다가 빛의 속도,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게 이제 반짝반짝 뭐야? 빛을 내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수소를 태우고 있는 셈인 거야, 태우고 있는 거야. 수소를 태워서 얘가 점점 헬륨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단계. 그러니까 별도 태어나서 이제 소멸될 때까지 일생이 있단 말이야. 특히 이렇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별이 탄생해서 소멸될 때까지 일생 중에 대부분의 시기를 요 주계열성으로 보내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는, 그럼 봐. 중심부는 어쨌든 계속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1000만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 1000만도에 도달하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그 에너지 때문에 얘가 또 팽창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는 그 팽창하려는 힘하고 중력에서 수축하려는 힘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별이라고 부를 때 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니?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줄어들지도 않고, 온도가 그럼 올라가는데요? 중심부의 온도만 올라가는 거야. 중심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왜냐면 이제 이 주변의 온도를 수축하려고 하겠지. 얘네들도 중력이 있으니까 수축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팽창하려는 힘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쌤쌤이어가지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이 단계에서는. 변하지가 않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예전에 이런 걸 물어봤거든. 자, 원시별일 때는 얘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보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얻는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계열성일 때는 뭐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지? 그잖아.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원시별일 때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고, 주계열성이라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그지?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이때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 있는 이제 수소가, 이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전부 헬륨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지? 전부 헬륨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는 전부 헬륨만 있고, 맞지? 주변은 뭐야? 여전히 수소가 있겠지. 얘네 온도가 높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수소로 있는 애들인 거지. 그럼 이때 이 헬륨이 또 이제 수축해. 그러면 온도가 또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주변은, 자, 얘가 올라가는 동안 핵융합이 안 일어나니까 이 주변이 그냥 점점 팽창해. 그러니까 겉은 되게 커져, 이렇게. 겉부분 되게 커지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서 커진다고. 그러면서 중심부는 오히려 수축을 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크기가 이때보다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온도가 낮으니까 붉은색을 떼요. 그래서 이때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 적색 거성. 알겠니? 적색 거성.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자,
어떤 상황이냐면 태양 정도 되는 별이라고 칠게. 그치?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지금.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면 이렇게 돼. 그럼 이 중심부는 어쨌든 계속 올라가거든. 그럼 이 중심부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자, 주변은 팽창한다 그랬지? 주변은 이제 얘가 팽창하면서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 이 중심부는 헬륨이 모이면서 온도가 올라가. 근데 온도가 한 1억 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헬륨도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들이 다 핵융합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원소들이 핵융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들이 있어요. 수소는 1000만 도만 되면 일어나. 헬륨은 한 1억 도 정도 되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억 도에 도달을 하면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책에 있는 그림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따라가는 게 더 나을 거야. 그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3개의 헬륨이 합쳐져가지고 탄소가 하나 이렇게 생기거든. 그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면 이 주변은 그냥 퍼져나가 버려. 폭발하지는 않고 그게 이제 기체들이 쫙 성운처럼 퍼져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응? 이렇게 주변에 마치 이렇게 행성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성운들이 이렇게 그냥 퍼져나가 버려. 그리고 대신에 요 중심에는 뭐야? 헬륨이 핵융합을 해갖고, 이거 한 1억 도 정도 되면 된다 그랬지? 1억 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일어나거든? 그럼 이제 중심에는 뭐만 남아? 탄소만 딱 남는 거야, 탄소만. 그럼 탄소로 된 덩어리만 마지막에 딱 남는 거야. 맞아? 그럼 탄소 덩어리만 남았어. 요거를 뭐라 부르냐? 백색? 아니, 외성. 크기가 좀 작아서 외성이라 부르고, 그래서 거성은 크기가 커서 거성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으로 기체처럼 퍼져나간 애들은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 그러니까 태양도 마찬가지고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니네 시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걸. 봐라. 그러면은 봐라. 여기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변했어. 그럼 이제 여기에 헬륨 이렇게 있고 수소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요 적색 거성 단계에서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났어. 그럼 나중에 가면 여기에 탄소 있고 여기 헬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준아 층층이 쌓여 있는 그림 나오거든.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 딱 탄소가 보인다.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질량이 태양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애들은, 그러니까 얘는 왜 여기서 끝나냐면 질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온도가 한 1억 도 정도까지밖에 올라가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아무리 모여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질량이 졸라 큰 애들은 어때? 양이 워낙 많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헬륨이 탄소가 됐는데 걔네들이 또 온도가 또 올라가. 5억 도가 돼. 그러면 또 이제 탄소들이 헬륨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소가 또 핵융합해서 더 무거운 게 생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니네 거기 그 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이제 중심부의 구조부에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일단 태양 정도 되는 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태양보다 무거운 애 한번 얘기를 해볼게. 무거운 애. 자, 칠판이 좁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쓸게. 잘 봐봐. 동일하게 쓸게. 단계 똑같아. 일단 그냥 성운의 양이 겁나 많겠지.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성운의 양이 되게 많겠지. 질량이 크니까. 그지? 많을 거야. 걔네들이 마찬가지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원심에 대해서 온도가 올라가. 자,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에 도달하면 똑같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 그러면 1000만 도만 되면 얘가 일어나는 건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더 빨리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만들어질 때는 이 단계가 굉장히 어때? 짧아. 금방 빨리 끝나.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니까 이 과정이 되게 짧아. 그럼 그런 다음에 얘네 어떻게 돼? 똑같이 거성이 되겠지. 근데 거성보다도 훨씬 클 거 아니야. 그지? 자이언트 스타. 뭐 거성이 자이언트 스타잖아. 초거성이라 불러. 초거성.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중심부에서는 마찬가지 뭐가 일어나? 일단은 중심부가 모이다 보면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 되겠지. 근데 거기서 멈추자 온도 계속 올라가. 그러면 탄소가 또 핵융합을 해서 뭐가 돼? 산소가 돼. 또 더 올라가. 그럼 이 산소가 또 모여가지고 뭐가 돼? 규소가 돼. 뭐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가.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만들어져.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철까지. 철까지 만들어진다. 철.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힘들다. 질량의 커드. 왜? 일단 철이라는 원소 자체가 굉장히 안정하거든. 무겁고 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얘도 핵융합을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려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는데 별이 만들어질 때는 중심부에서 그 온도까지는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 질량이 워낙 크니까 중력도 워낙 크겠지. 빵 터져버리는 거야. 빵.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어제 안 보이던 오늘 별이 새로 하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제 이 중심을 만약에 뭐 어떤 애는 철까지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어떤 별은 산소까지 만들어졌을 것이고 어떤 애는 뭐 규소까지 만들어지고 뭐 이랬겠지. 그럼 그때 어쨌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얘네들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합성이 되면서 우주로 방출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우라늄까지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진다. 그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만들어져서 우주로 퍼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면 자, 한 예를 들어서 질량이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큰 애들은 한 10배 정도 큰 애들은 어때? 거기에 그냥 중성자별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딱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한 30배 이상인 애들 30배 이상인 애들은 이제 거기에 뭐가 남아? 블랙홀이 이제 생기게 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차이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자, 여기 탄소, 헬륨, 수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의 별 내부를 들여다봤을 땐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별의 중심으로 가서 점점점 무거운 원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철 있고, 뭐 규소 있고, 뭐 산소 있고, 뭐 탄소 있고, 헬륨 있고, 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층층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겁나 큰 녀석이구나. 중심부 보면 돼, 중심. 중심에 철이 있으면 태양보다 질량이 겁나 큰 애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어떻다고? 야, 이 과정이 짧아. 온도가 높이 올라가니까 이 과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때?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이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어때? 짧아.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야 여기서부터 하여튼 여기까지 한 대략 100억 년 정도 보거든?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으지. 몇 천만 년에 끝나버리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동일한 주기활성의 단계에 거치기는 거치는 거야. 특징은 똑같은데 다만 질량이 큰 애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빨리 끝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별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무거운 원소가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져서 퍼져나간 거고, 그럼 그 퍼져나간 원소들은 뭐 어떤 또 다른 별을 만들 때 쓰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성이 만들어질 때 쓰인다거나, 그지? 그렇잖아. 우리가 사는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야? 철이야, 철. 지구에 가장 많은 건 철이야. 그러면 우주 전체로 보면 철은 아주 적어. 근데 우연하게 그 철이 모여서 지구라는 행성이 하나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단 말이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야. 이 별 생성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아 이게 태양 정도 되는 애구나. 태양보다 질량이 겁나 큰 애구나.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이 말이지. 이제 자 다시 강조하자면 수소 핵융합은 1000만도가 되면 일단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은 1억도. 뭐 예를 들어 얘가 얘 되려면 뭐 5억도, 뭐 얘가 얘 되려면 뭐 25억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요거까지는 좀 알아두자.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될 때는 한 1억도가 되면은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온도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1000만도 하고
1억도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확대경 그래갖고 별의 진화 경로에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돼 있지? 근데 그게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게 그림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우리 완자에보다는 아마 내가 나눠준 그 문제집에 보면 아마 그런 그림으로 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뭔지 선생님 무슨 말 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그 태양계, 야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태양이라 그러면 중심에서는 태양이 만들어져. 근데 이제 이게 회전하면서 그 주변이 약간 납작한 원반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 주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태양계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그건 잠깐 쉬었다가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